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부방 학생과 학부모님들과의 적정 거리 두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학생과 선생님과의 격이 없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서 교감하는 사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학습의 효과를 높인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지라 공과 사를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어른이라 해서 공과 사를 구별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어른들도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적정 유야무야 선을 넘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적정 거리를 없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서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위해준다면 그만한 좋은 관계는 없겠죠. 그런데 공부방 선생님과 공부방 학생과의 사이가 너무 밀접해버리고 격이 없어버리면 아이들이 이 선을 넘어와서 학습의 능률을 오를 수 없습니다.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죠. 네, 아이들은 공부반 선생님이 너무 친한 관계로 그리고 불필요한 대화로 너무 서로를 잘 알아버리면 그 선이 없어지고 그 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부를 더 잘할 것 같은데 공부를 더 잘 하지 않고요. 그리고 마치 공부반 선생님이 엄마인 양 엄마한테 비대듯이 공부반 선생님한테도 많이 비비적거리면서 학습의 능률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공부반 선생님과 학부모님의 사이가 아주 밀접한 관계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그리고 서로의 존중해주는 관계이고 아주 교감하는 좋은 관계, 밀접한 관계라면 더없이 좋겠죠. 그러나 이 격이 없어지고 이 선이 없어짐에 따라서 참 공부반 선생님도 그 학부모님이 아이를 지도함에 어려운 일이 있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학부모님한테 털어놓을 수가 없죠.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그리고 숙제도 잘 해오지 않아. 그럼 늘 엄마한테 피드백을 해서 아이가 지금 이런 주소에 있으니 집에서 지도 잘 부탁한다. 열심히 함께 잘 해보자라고 서로 응원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너무 밀접한 관계이다 보니 학부모님도 선생님을 100% 믿어버리고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내버려두죠. 이 모든 사항은 공부방 선생님이 모두 떠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여도 학부모님과 학생과의 사이를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그 아이 피드백, 그 아이에 대한 현 주소 늘 학부모님한테 전달해 주면서 엄마와 공부방 선생님과 아이의 세 박자라는 바퀴가 톱니바퀴가 잘 물려서 돌아가야지만 그 아이의 학습 효과 올릴 수 있고요. 능률 또한 한층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이런 행동 수치 지켜야지 아이의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또한 능률 또한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부방의 아이와 선생님과의 사이 그리고 학부모님과 선생님과의 사이에서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하시고 또 불필요한 만남도 자제하시면서 꼭 필요하실 때 만나시고 꼭 필요하신 대화만 나누셔야만 서로 그 관계에서 좋은 관계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공부방을 16년 운영하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부모님이 있습니다. 그 학부모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큰아이가 저희 공부방에 다녔을 땐 그 학부모님과 그리고 학부모님의 아버님과 그리고 저와 저희 남편이 서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서로 함께 산책도 가고 여행도 같이 다니는 관계인데 이렇게 좋은 관계이고 허물없이 지냅니다. 그 학부모님도 선생님하고 부르긴 하지만 반 존대, 반 반말, 반 존댓말, 반은 존댓말, 반은 반말 섞어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격이 없습니다. 저 또한 그 학부모님을 대할 때 어머님이라고 호칭을 부르지만
반 존댓말, 반 반말을 섞어가면서 거의 격이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는 그 선을 잘 지켜서 가더라고요. 선생님과 공부반 선생님의 그 사이,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고 자기는 공부를 받아야 하는 학생의 그 신분의 그 자리를, 위치를 잘 지켜서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둘째입니다. 둘째는 남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학부모님과 공부반 선생님이 사이 없이 격 없이 지내기도 하고 매일 밤마다 공부반 선생님과 자신의 엄마가 만나서 산책하는 걸 알다 보니 이 아이가 공부반 선생님에 대한 격이 없어진 거예요. 마치 공부반 선생님이 내 엄마인 양, 마치 공부반 선생님이 내 옆집 아줌마인 양, 마치 공부반 선생님이 내 이모인 양 느껴진 모양입니다. 숙제를 안 해오고 지각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 공부반 선생님이 아무리 단호하게 말하고 아무리 절제된 상황 속에 수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이 아이는 그 위압감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 긴장하면서 수업을 하지 않더라고요. 학부모님과 공부반 선생님의 사이에 격 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숙제를 안 해오고 지각하고 말을 안 듣고 그럴 때 선생님이 단호하게 잔소리를 하고 단호하게 야단을 쳐도 마치 엄마가 잔소리를 한 양, 옆집 아줌마가 잔소리를 한 양, 이모가 나한테 잔소리를 한 양,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죠. 참 이 아이를 볼 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아무리 학부모님과 선생님 사이에 서로 좋아하는 관계이고 서로 끌림의 관계일지라도 적정한 관계를 유지해서 아이를 지도했더라면 공부방 선생님을 편안하게 느끼고 자기 자신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걸 내가 그걸 주어주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너무 학부모님과 격 없이 지내다 보니 이 아이가 선생님에 대한 위압감이 없고 선생님에 대한 단호함도 유연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이런 건 내가 그동안 공부방을 수업하면서 참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딱 그 격을 두면서 자리를 간격을 두면서 어느 정도 적정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내가 이 적정거리를 유지했을 때 이 학부모님은 많이 서운하셨겠죠. 선생님이 갑자기 왜 저래? 나한테 왜 거리를 두지? 하고 많이 서운하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아이가 공부방에 수업을 하러 다니는데 너무 격 없이 다니고 긴장하지 않는 상태로 수업에 임하고 숙제도 잘 해오지 않고 수업 시간에 지각하고 제가 간격을 둡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잘 지도해보려고 간격을 두는 거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적정 관계 유지하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적정 관계가 밀접한 관계인데 내가 인위적으로 관계를 벌렸다 해서 이 잘공이가 긴장감을 가지지는 않더라고요. 이 잘공이가 다시 선생님의 단호함에 긴장하고 수업하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참 내가 잘못하고 나의 실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론 공부방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적정 거리 유지하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같이 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언정 그 거리 꼭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고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는 정말 어렵고요. 회복 가능성도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없으시나요? 저뿐만 있는 경험은 아닐 거고 혹시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 창업하시는 초창기 원장님이시라면 이 부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고 열심히 하루를 일구어 가신 구독자 여러분 응원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